안녕하세요. 한국나라꽃연구소 김민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도 이제 올렸던 명자나무에 관한 건데, 자, 오늘은 여름에도 안전하게 분갈이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뜨거운 그 여름 그 한때에도 자, 어떤 나무든지 분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해서 하는 분갈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의해서 하는 분갈이도 있습니다. 오늘은 급해서 하는 것이 아닌 목적에 의해서 분갈이하는 방법을 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싹도 잘 나와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잔가지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잔가지 생성이 안 돼 있죠. 이거를 잔가지를 많이 생성이 되게 해서 수영을 잡아서 이제 숲을 이루게 해줘야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밑에에도 자, 이제 이 옆에서 부정화가 많이 나왔을 것인데, 이 부정화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아마 못 나오겠지 따버리지 않았을까. 네, 이제 부정화가 많이 나오는 거를 장수매나 이 명자나무를 그냥 막 따버리면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요. 죽거나 아니면 이제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 꽃눈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야 된다면은 조금 남겨놓고 잘라주는 게 원칙이겠죠. 명자나무나 장수매는 기본적으로 봄에 6월 이전에 나오는 새싹을 잡아 뽑아 놓으면은 반드시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갑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명자나무나 장수매 특징이 거기를 새싹이 막 올라오는 어린 그 순을 이제 밑에가 보기 싫다고 해갖고 이렇게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짝 뽑아버리는 거죠. 이 나무는 자꾸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봄에는 절대로 자르지 않는다. 언제 자르느냐? 그래서 6월 장마가 이제 닥쳐오는 그 시기쯤에서 아마도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닐까 보네요. 예, 지금이 가장 적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자나무를 또 장수매, 벚나무 이런 걸 그 취똥나무도 그렇죠. 이런 걸 키우시다 보면은 자, 밑에 상처가 안 아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한다. 이거는 그 밑에 부정화가 나오는 도장지라고 하죠. 예, 도장돼서 나오는 이 순들을 너무 가격하게 다 잘라버리든가 뽑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밑둥도 많이 키우고 상처도 안 생기게 하고 썩어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 이번에 이 밑에 이게 아마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가닥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갖고 계셨던 분이 밑에가 이렇게 굵은 걸 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다 뽑아버리고 이쪽에 두 개가 나온 데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 그나마 두 개가 나온 데는 여기가 싱싱하게 살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린 이 부분에는, 자, 굵은 가지를 잘랐으면 이렇게 작게 나오는 도장지를 남겨두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상처가 굉장히 빨리 아문다는 거, 이것도 하나 오늘 공부하신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름에 명자나무를 분갈이를 하는데 봄, 가을로 아니면은 겨울에 하는 게 좋다고 설명해 놓고 여름에도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꼭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은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나오는 순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이제 가을까지 갑니다. 이게 단풍이 들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대로 단풍 들어버리면 1년을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여름전지입니다. 네, 여름전지도 아주 그 7, 8월에 하는 여름전지가 있고, 전지가 아니라 참 분갈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분갈이가 여름 분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정화나 이 새 눈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새로 만드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자, 첫 단계가 잎을 따주기입니다. 자, 잎을 몽땅 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제가 미리 조금 해놓은 그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 나무를 보면은 잎을 다 땄죠. 이거는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수순을 틔워서 새로 이제 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봄에 새로 나온 그 싹들은 지금 굳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싹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장마 때 어떤 싹이 나오냐? 부분 부정화가 나옵니다. 근데 끝에서 다 나와버려요. 근데 이거는 한번 1차 작업을 해준 거예요. 얘도 순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 둘, 요거 그 3개인가 4개의 그 굵은 순밖에 없었어요. 가지죠.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잎따기를 해서 한번 잠을 재우게 되면 전부 부정화가 이제 새로 몸에서 막 나와요. 몸에서 막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면 얘는 이제 나이가 하도 많아지니까 밑에 순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순이 한 가닥 이렇게 남아 있고, 이 부분에는 이제 부정화가 나와 있는 건데, 부정화에서 꽃이 핀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보면은 이것도 보면 순이 이런데 많이 나와야 되는데 순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름전지를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면 이제 몸에서 부정화도 나오고 새눈이 형성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가지 정리를 일단 한번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봄에 새로 나온 가지죠. 이걸 철사거리를 해서 이렇게 교정을 해 놓은 거고,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로 싹이 또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잎따기를 여름 잎따기를 이제 완벽하게 하지 않은 거는 그냥 봄에 나왔던 순 가지고 가을까지 갑니다. 이게 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나무랑 일맥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한번 나온 순이 굳어져 가지고 가을까지 그냥 단풍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잎따기를 해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새순이 다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그 가지 형성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욕심을 내 가지고 1년에 2번 이상 3번 이렇게 만약에 이걸 작업을 한다, 이 나무 죽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새로 나온 이제 잎들이 싱싱해져 가지고 얘가 가을까지 가서 단풍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봄에 나온 순과 여름에 나온 순이 합작을 해서 나와 있는 거고, 처음에 올렸던 거는, 자, 이거는 이제 여름에 한꺼번에 다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는 가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잎이 형성돼서 가을에 단풍을 이루어주는 것이니까 여기서 또 꽃도 몇 송이 피워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나무의 특징을 아셨다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순이 하나 있는데, 이런 순이 나온다 그러면 당장 막 잘라서 이렇게 없애려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있으므로 얼마만큼 이 나무에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가지를 굳이 잘라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가지가 이렇게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워낙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오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나와 있는 건데, 이 가지는 여기 필요 없는 가지인데 라고 해서 이걸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생장 맥점이라고 해서 잠시 키워두는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키워주는 가지. 그러니까 이 가지를 지금 없애버리면 여기 이 바탕에 1가지와 2가지가 너무 멀어요. 그렇죠?
자, 그럼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나무는 자, 여기서 1가지가 높이 되어 있는 1가지가 있고 자, 그러면 이 한 뼘 이상을 건너뛴 곳에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가지를 살려서 이 공간을 메꿔주는 그 역할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역할은 가지 역할을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1가지는 엄청 굵은데 여기다 1가지를 하게 되면 이 가지보다 얘가 더 굵어야 1가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쌍간 형태의 기둥으로 세워주는 거죠. 자, 이걸 요 곡과 같은 곡으로 이렇게 해서 자, 요 모양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눕히게 된 가지는 잘 굵지 않지만 세워준 기둥은 이걸 따라가는데 불과 2년 3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굵으면 그때는 내려서 1가지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1가지로 선택을 해서 1, 2, 3 그러면 이 부분에도 순을 하나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맹화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잎을 다 따주게 되면 이런 이 오돌도돌한 것이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눈이 여기서 어딘가에서 가지가 다 형성이 돼요. 똑같아요. 여기에 만약에 순이 나온다. 그러면 요만큼 짧은 걸 애써서 철사거리를 해서 가지를 만들려 하지 마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쭉 키우세요. 세워서 이게처럼 기둥 참아 키우면 자 1가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2가지보다 굵어지는 느낌이 들을 때 수영을 걸어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 1, 2, 3, 4 그럼 여기도 5가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뒤에.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시는데 그래서 여름 전지라든가 여름 잎따기 이 여름 잎따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올렸던 그 명자나무를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부분에는 이제 이게 죽었어요. 여기 잎을 막 다 새 순 나오는 걸 다 뽑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지를 잘랐으면 자 이제 팁이 하나 있다면 절대 가지를 자르기 전에 가지를 처음에 바짝 자르면 안 돼요. 자, 요 가지 끝에를 보시면 눈이 형성돼 있어요. 요 눈을 남기고 자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싹을 하나 이렇게 틔운 다음에 폭가위로 더 깊이 나중에 한 번 더 잘라내시면 되는데 처음에 보기 싫다고 그냥 아주 그냥 깊이 탁 잘라버리면 거기 눈이 있는 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맹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맹화 발생이거든요. 이런 맹화 발생 저 밑에를 보면 새 눈이 있습니다. 그걸 남기고 자르면 거기서 순이 나와요. 그 나와서 순을 키워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지막 전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더부룩하게 나와 있으니까 엄청 보기 싫다 해서 이걸 자꾸 잘라내려고 해요. 6월 이전에는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긴 것들도 몇 개 이렇게 남겨주는 거예요. 너무 속하게 있는 건 속가서 잘라내면 돼요. 근데 속가서 자르는데 바짝바짝 혹가위로 자르지 않는다. 그냥 쪽가위로 한 1cm 1cm에서 1.5cm 정도를 남기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눈에서 아주 가장 밑에 있는 그 눈에서 이제 부정화가 새로 발생이 됩니다. 그럼 그 부정화가 발생되는 그거를 키워가면서 상처가 아물어지는 걸 봐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6월 한 말이나 7월 초쯤에서 잘라내시면 돼요. 그리고 전시회나 이런 게 나가지 않는 이상은 너무 바짝 자르지 않고 언제 자르느냐 추위가 이제 그 더위가 막 시그러드는 8월 말이나 9월쯤 해서 이 부정화가 이제 나무가 되는 때 딱딱하게 나무가 될 때 그때는 바짝 잘라도 눈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팁은 부정화를 살린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지가 없죠.
가지가 없는데 자 잎을 따는데 어떤 분들은 막 잎을 막 이렇게 하고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여름에 이 잎따기 할 때에 그 잎 따는 시기에는 절대로 훑어버리면 안 돼요. 훑으면 여기 눈이 같이 딸려 나갑니다. 그래서 따주는 것도 좋은데 쪽가위로 잘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쪽가위로 자르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긴 이 본잎이에요. 이 본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이 떡잎이 있어요. 근데 이 떡잎조차도 다 따줘야 돼요. 이 떡잎을 보시면 본잎과의 떡잎과의 차이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실래나? 이 떡잎, 자 본잎 크기도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가위로 자르는데 너무 이제 많은 양이다. 그럼 이제 따줘야 되는데 이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제끼면 아주 깔끔하게 눈이 똑 떨어집니다. 잎만. 근데 반대로 당기면 이 속에 있는 속살과 눈을 같이 잘못하면 약한 눈은 딸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따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쫙 훑어버리면 눈이 딸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에서 새순이 나와야 되는데 엄청 더디게 나오든가 아니면 안 나오든가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따주시고, 자 저는 이제 방송 지금 해야 하니까 자 그냥 이렇게 우선은 지금 막 따겠습니다. 자 이제 막 따고 여러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따십시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부정화가 2개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당장 보기 싫다 하더라도 자, 남겨두어라. 자 이렇게 근데 떡잎도 이렇게 남겨두시면 이 떡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싹이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새파랗게 되어 있는 이 떡잎조차도 다 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딴다고 해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렸죠. 반드시 이 밑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제 지금 방송이니까 이 많은 잎을 제가 시간 안에 따야 되니까 우선 저는 방송용입니다. 그래서 떡잎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해야 빨리 순을 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순입니다. 이 새로 나온 순과 묵은 순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새로 나온 순이 서 있으면 절대 여기에 부정화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부 다 묵은 잎 순으로 묵은 가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꼭 필요하더라도 요 부분 있는 데까지 반드시 잘라 주셔야 돼요. 이걸 남겨주면 이 새순을 그냥 남겨주면 여기에서만 순이 나오고 이 몸에서 순이 안 나옵니다.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기 퇴치기가 방송하는데 방해를 주네요. 이제 위에는 위에는 두고요. 자 이제 다 땄다고 치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철사거리를 하시든가 철사거리를 하시는데 나중에 쓸 철사거리에 공간만 두고 가지는 최대한 가깝게 자르세요. 새순을 빨리 피워서 새순으로 가지를 벌리신다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아마 이렇게 가지를 벌리시면 일단 요 가지에 대한 모양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다른데 부정화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순을 전부 가지를 짧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가지가 짧은데 여기서 더 많은 부정화가 몸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필요한 곳에 가지를 다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가지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얘보다 굵게 남아 있으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바짝 잘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잘랐다 이제 치시고, 여름 잎따기, 예. 여름 잎따기를 한 그 후에는 될 수 있으면 철사거리를 걸질 않아요. 철사를 걸게 되면 죽는 가지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죽은 가지가 생기면 또 키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막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순을 다 키운 다음에 그때 이제 철사거리를 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분갈이는 하지 않는다. 네, 분갈이는 될 수 있으면 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는데 그러면 지난 방송을 한번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명자나무 잎을 여름에 따서 새로운 가지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개를 다 비교하면서 보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짧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부정화가, 자,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다음 방송 때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 싶네요. 비교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때는 이 묵은 거를, 자, 여름에도 제가 분갈이를 한다 했죠. 그러면 여름에 분갈이는 어떻게 하나, 요 방송도 같이 한번 해드리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방송 때까지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